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홈강물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수익 좀 챙기셨을까 궁금한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강하게 출발하긴 했지만요. 중화권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같이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건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물량을 담아낸 점은 또 기분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자, 7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7월의 월간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5%가량 올랐고요. 코스닥은 7.8%의 상승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시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러한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시고 8월의 시장 방향과 함께 시장 전략들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질까 오를까 고민하는 시간에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까지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고요. 자, 생방송 중에 열려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생방송 중에 열어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에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 종목에 대한 패턴들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화상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니까 편하네요. 스튜디오에서 방송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네. 시장 상황에 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잠깐 보시면 장이 빠질 때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기획특강을 했던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중순경에 제가 기획특강을 하면서 시장은 7월 15일, 14일 주요 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월 말부터 주식들과 코덱스 레버리지들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샀다가 한번 반등에 팔아먹고 다시 눌림을 이용해 6월 말 7월에 눌림을 이용해서 14,000원 아래서 받아라 였는데 최저점이 13,7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단가는 13,800원, 900원에 거의 최저가에 매수를 했고요. 계속 버티다가 올라와서 오늘 지금 고점을 보시게 되면 16,000원 찍었습니다. 16,010원이거든요. 16,010원. 원래 제가 이걸 진입했을 때 제 목표는 얼마였냐면 1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면 이렇게 주저앉는다라는 것이고 이걸 돌파되면 19,000원 언저리까지의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선물 지수로는 그 자리가 선물 345 정도에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345, 350까지는 열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게 원테이크에 한 방에 갈 거냐, 한 번 이만큼 올라왔으니 또 한 번 부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자리예요. 저는 매매 성향 자체가 긴 호흡으로 길게 끌고 가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이러저러한 민감한 상황들을 좀 긴밀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걸 끌고 버틸까 봐가 고민하다가 금요일이기도 하고
일단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16,000원 찍고 밀릴 때 15,800원, 15,900원에서 일단 전량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한번 눌리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그 들고 있는 물량을 견뎌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요쯤 오면 얘가 이렇게 일목균형의 모양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머리 딱 헤딩하고 밀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패턴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일목균형을 이렇게 머리 들이밀어가지고 이렇게 관통을 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1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오전에 생각을 한 건.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차트는 올라갈 때 양봉이 나와야 되나요? 음봉이 나와야 되나요? 저점보다 고점이 높아지면 양봉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빨간 봉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정상적인 거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음봉들이 이렇게 고점권에 형성이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올라갔다 고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러면서 여기 일목금 이렇게 맞고 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장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치랑 현재 위치랑 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얘가 고점을 올라오는데 양봉을 만들고 있다면 추가 상승, 나 더 올라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의 음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연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 캐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옛날 심영래 씨가 했던 노래 혹시 아세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했던 기억 나십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달릴까 말까라는 캐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달릴까 말까가 지금 여기에요.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고점에서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든다는 것은 얘가 뭘 말하는 걸까요? 달릴까 말까 하면서 계속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걸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일 때는 두 가지인 거죠.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래 뭐 내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한 70% 팔았으니까 남은 물량 가다가 저기 하면 눌리면 더 사지 뭐. 이게 적극적인 매매자 성향이고요. 적극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에 2,000명이 넘어요. 2,000 몇백 명이 계시는데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돈이 제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워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진입 사인을 드렸을 때 손실 안 나고 수익이 나는 이유도 그거고 제가 팔고 나면 되밀리는 경향이 많은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요.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를 가는 과정에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가다가 툭 밀고 반등했다가 툭 밀고 반등했다가 툭 밀고 이렇게 돼요.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이거 팔아먹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지금 여기 구조는 어디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냐면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볼게요. 조금 당겨서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저는 어디쯤을 보는 거냐면 여기쯤일 거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바닥 잡고 반등했다가 눌렀다가 올라가서 일목균형을 만나서 얘가 푹 떨어진 이 파동이 나올 거냐를 지금 경계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이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가 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다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다다음 주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이거든요. 매달. 그래서 만기 영향권에 한번 훑어가면서 확 밀어버리면서 박살내고 올라갈 가능성 1번이 되는 거고.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예, 일목균형 상단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렇게 움직여 놓고 툭 폈다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쯤에 올라와 있는 거라면 근데 고점에서 양봉 섰다가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기울기 각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직 음봉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려면 늦어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항상 경계감을 좀 많이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제 매매 성향은 거의 그래요. 굉장히 경계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공격적으로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되려다가 망하고 부자가 되려다가 잃고 물리는 것보다는 안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봤던 우려하는 이 파동이 온다면 저는 단기에 인버스 파동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파동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 찍고 나서 만약에 다시 올라오면 근데 봐봐요. 얘가 일목균형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관통하지 못하면 보세요.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세 번의 시도에도 얘가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급락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건 시장 자체가 하나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치는 1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패덱이 나오면 오케이, 내 사인 맞았어. 그럼 뭐예요? 저점 잡아서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은 뭐 한다? 인버스 할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저점 잡고 올라오면 2번 한 번 더 할 거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3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치고 넘어가 준다면은 우리는 8월 한 달 계속 우상향을 보시고 9월 초 중순까지는 보자.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됐을 때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기억해 놓으시면 향후에 약 한 2달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랑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오는 거 좋아하지 말고 팔아먹고 현금화시키는 시간으로 한두 달을 좀 삼으시면 좋겠다입니다.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얘가 그냥 곱게 그럼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곱게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알싸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제일 나이스하죠. 제일 좋죠. 그런데 이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가다가 밀리고 패대기, 그 다음에 다시 반등, 패대기, 다시 반등 이렇게 된다면 얘는 무너지는 그림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1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현재 지금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팔아먹은 거고요. 만약에 눌려서 저점 잡히고 올라가서 고점 돌파 못하면 저는 정리하고 자 이제부터 하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만약 이 16,500원대를 돌파하는 파동이 오인다면 얘는 19,000원 근처 갈 때까지 18,700원에서 19,000원 근처 갈 때까지는 홀딩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나리오 1번과 2번 시청자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제가 드린 시황입니다. 아셨죠? 8월달, 9월달 시황입니다. 8월, 9월 2달간의 시황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인버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장이 빠지면 인버스가 수익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2,500원대, 2,600원대 여기서 열심히 사가지고 올라올 때 3,400원대 다 팔았거든요. 처음에는 반만 팔았고 눌렀다가 자, 두 번째 나머지 좀 팔았다가 어이씨 못 간다 다 던졌던 게 3,400원에 울청산했는데 지금 레버리지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얘 보시죠. 세 번이죠.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째 못 넘고 급락하죠. 이해하셨죠? 예, 같은 파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버스가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뒤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인버스를 크게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달, 9월달 이렇게 인버스가 죽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주식시장이 한두 달은 좀 우상향하면서 살아나는 장이어야 그림이 좀 이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황 이해되셨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인데 150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조정을 해도 얘는 중소형 종목들은 가서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절반은 정리하시고 가십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교육생분들께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우리가 7,500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해서 7,100원까지 찍었으니까 하나 둘 셋 3일 사가지고 오늘 9,000원대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는 8,500원 건들면 입절하겠습니다. 8,500원짜리 건드리게 되면 차익 실현 모조리 끝내시고요. 이거 건들지 않으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팔 생각이고 파는 타이밍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방들 합치면 2,000명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방송만 보지 마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시황들 못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선물 인버스인데요.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7,000원에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달러가 이제 좀 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7,260원, 7,270원에서 보유 수량이 한
60-70% 정도 탈실은 일단 끝났습니다. 얘는 9,400원에서 500원 여길 보지만 탄력이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조금 챙기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사실 이거 사는 것보다는 이 달러가 빠지면 주식이 오르니까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비중을 얼마 안 잡았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여전히 우상향이고 4차 산업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와이드몬트 가치주 여전히 간다. 예, 직전 고점 18,500원, 18,700원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변함없습니다. 미국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거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16,500원 밑에서 맘 놓고 사라 했던 거예요. 그죠? 저희가 6월 말 7월 초에 사라고 했던 종목들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른 건 10% 정도 올랐고 많이 오른 건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계속 끌고 가시면 좋겠고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제가 인도 카레 드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25,500원 밑에서 사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딱 4일밖에 살 기회 안 줬거든요. 이렇게 4일. 그리고 나서 얼마 갔냐면 저는 한 10%쯤 받던 거예요. 어차피 ETF는 10%에서 15% 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20%면 대박인 건데 대박이 났죠. 20%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서 물론 더 갈 거라고 봐요. 얘는 지금 얼마 정도 보냐면 26,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거의 쌍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요. 왜냐하면 이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봉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이 추세대를 얘가 지금 딱 찍으러 왔어요. 보인다 1번?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관통하는 순간부터 얘는 직전 고점을 관통할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 삼아서 인도 카레하고 난하고 탄두리 치킨 값은 나오겠네 했더니 사람은 인도 요리집 인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10%만 먹고 그냥 카레, 난, 탄두리 치킨까지 먹고 끝낼랬더니만 거의 가게 인수할 만큼 돈을 벌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절반은 좀 청산하자. 탄력은 좋다. 윗자리까지 욕심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24,000원이 무너지면 익절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4,000원 무너지면 익절하고 아니면 버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툭툭툭 던지듯이 하던 종목들이 글로벌 지수 ETF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매우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꾸준히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329200입니다. 329200. 우리가 상업용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빌딩들, 강남의 빌딩들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죠? 여러분은 돈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ETF예요. 그래서 얘를 좀 지금 단타 치러 들어가는 목적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사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단타 하실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섹터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섹터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전체 시황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이제 섹터별 ETF와 종목에 관한 말씀을 2부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모두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장자봉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또 시향을 말씀드렸는데 장자봉 전문가님은 시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정확하게 시향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자봉 전문가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셔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봉 전문가님이 시황 상황들을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이러한 장자봉 전문가님의 시장 상황들, 전략들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지금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글로벌 ETF들 몇 가지 좀 챙겨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종목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상승장에 올라갈 만한 종목은 3개만 찍는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성장주이고 상승하는 주식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쌍바닥 패턴이잖아요. 이게 뭐 얘기 수도 없이 드린 거니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고. 자, 앞전 자리에 보시면 2월 달에 12,5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추세대가 깨지면서 올라가고 박살났는데 이번에 6월 말 7월 초에 동일 구간입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더 담자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여기 2월 달의 저점은 12,006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놈보다 저점이 살짝 높네요. 자, 여러분 제가 추세를 말씀드릴 때 늘 드리는 말씀은 앞전 저점보다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이 높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쌍바닥에 매수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보냐면 직전 고점 근처를 보고 싶어요. 14,500원에서 14,700원.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면 이제부터 2차 전지를 가지고 올 여름의 랠리를 끌고 가는 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절반 이상은 책시현된 상태에서 얘가 만약 14,000원을 넘어가는 양봉이 서기 시작한다면 다음 주 요 앞전 고점 14,700원, 14,8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장이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눌리는지 확인하고 저는 다시 한번 끌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8월달, 9월달까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월달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달은 저는 좋지 않게 보는 편이고요. 내년 1, 2, 3월은 장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제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제였군요. 제가 야간 강의를 온라인 강의 한다고 여러분께 홍보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 오신 분이 어떤 분이 누가 뭐 2,000포인트 깬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고. 작년에 제가 1월 달에 팍스TV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제가 드렸던 얘기가 지수가 많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3,300이었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3,300에서 빠진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케이?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경제TV에 같이 강의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강의하시는 분이 손에 꼽을 만큼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저는 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했는데 그분들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공격적으로 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해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장은 한두 달 정도는 아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월에서 10월이 넘기는 그쯤 언저리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이 저는 내년에 초반에는 상당히 나쁠 걸로 보는데 내년 초반에 빠질 때는 종합주가수 2,000포인트가 깰 거고요. 최악의 경우 1,700에서 1,800까지는 무너진다라고 봐요.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쯤에 만약에 내년 초에 사는 주식은 우리가 좀 대를 물릴 만한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제가 그런 섹터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T죠. 그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이 탄력 붙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섹터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전기차 같은 경우도 11,000원에서 우리가 몰빵 쳐서 끌고 왔다가 17,500원에서 18,000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올라오는 내내 이 종목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락장 조정장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이나 전기차예요. 사실 이건 시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기 때 다양한 섹터들을 보면서 아 얘는 꼭 하락장에만 수익이 나네, 얘는 조정장에 수익이 나네, 얘는 폭락할 때 반대로 올라가네, 혹은 얘는 상승장일 때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가네, 얘는 박스권일 때는 재미가 없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장의 경험이 있어야만 이 데이터를 내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는 여기 팔고 나서 건들지 마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질 때까지. 이해하셨죠?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도 마찬가지가 그동안에 작년보다 쭉 거래했던 내역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제가 2021년도에 1월 달에 팍스비 런칭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 꼭지 칠 때요. 그래서 제가 쭉 내려올 때 장이 이렇게 빠졌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 11,000원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1,500원, 11,000원 여기. 그래서 저는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자 하면서 쭉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에 연결해서 저한테 교육생분들 중에 직장 퇴직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셔요. 내가 지금 퇴직금이 몇 억이 있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여기 잡아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나서 이미 뭐 한 20% 30% 수익이 난 상태야. 30% 정도 수익 났죠. 합정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 물어보시길래 차이나 전기차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한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분에게 참 천운이었던 건 저한테 그 상담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13,000원에서 풀로 들어가라. 풀베이팅 합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몇 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제가 요거 안 먹겠다 싶어서 들어가시라 그랬더니 이게 결국은 어딜 갔냐면 얘가 보시면 고점이 저기까지 갔어요. 2만 원대를 찍었어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대에서 정리하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좀 웃기기만 슬픈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께서는 과연 제가 찍어드렸던 이 13,000원 여기 신이 내렸던 이 조정의 기회에 얼마 사셨을까요? 나중에 수익 나고 얼마치 사가지고 어디다 팔았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껏 이거는 내 인생에 내가 몇십 년간 근무해서 버는 내 퇴직금이고 날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불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을 저한테 막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러면 궁금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왜 잃지 않아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하락장인데 어떻게 되지? 이게 저도 몇 달에서 고민하다가 내내 고민하다가 되게 장시간 고민하다가 저도 이걸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한 몇 억 되니까 여기 한 1억은 들어갔겠다. 왜냐면 제 종목 찍어드렸거든요. 제 종목들 해드렸는데 여기 얼마 샀냐면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밖에 안 샀어요. 저한테 몇 억을 사겠다고 상담을 해놓고 그래놓고 이걸 18,000원 2만 원 가면 여기라도 가져가서 팔면 좋겠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올라가니까 와 14,000원 15,000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1, 2천만 원이 뭐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분이 3억이었나 5억이었나를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자금을 상담해서 정말 그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신중하게 얘기했는데 겨우 1, 2천만 원 잡고 그나마도 단타 칠 거면 왜 물어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개인적인 종목 상담을 안 해요. 아주 질려서 하셨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 종목 상담했는데 제가 대답 안 하면 이게 하나둘 아니고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 종목 상담 안 하니까 이 종목의 히스토리가 그래요.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질 때 내내 버티다가 우리가 단타 한번 쳤던 자리가 여기예요. 14,500원 정도, 15,000원 밑에서. 그래서 여기 한 10% 게임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고 단타.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면서 쳐다보지 않다가 제가 여기 11,000원대 여기서부터 받아가지고 와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때는 뭐였냐면 자 여기 완전히 바닥이니까 붙잡고서 여러분 종목들 물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이걸로 채우라고 물린 종목들이 있으면 싹 다 손절하고 들어가시라고 누누이 풀베팅을 해도 상관없다. 여기다 전부를 다 베팅해도 인생을 걸어도 절대 지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80%짜리 수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거라.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 얘기하면 아 이거 나 사야지 그래서 이제 막 물림해서 사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지 말라고 지금 그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지금 어디서 생각하냐면 14,000원, 14,500원 여기서 지켜지는지 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켜지면 매수한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얘가 깨져버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매매할지 말지의 타이밍은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톡방을 통해서 타이밍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주 중에 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앞전 고점이 19,130원이에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상승 탄력이 더 붙을지 안 붙을지를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봅니다. 보시면 2차 전지가 자동차보다 좀 더 약하죠. 그죠? 자동차가 좀 더 주도주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다음 또 하나가 반도체인데 택도 없죠. 그래서 꼴찌는 반도체예요. 상승률을. 오케이? 그림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리 안 되시면. 자, 자동차. 얘는 앞전 고점 대비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앞전 고점 대비 올라오는 자리는 그거보다는 덜 왔네요. 자, 이게 자동차, 이게 2차 전지입니다. 오케이? 2차 전지. 자, 그리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반도체 한번 보실까요? 에게 얼라야 얼라. 그죠? 얘는 반도체. 그래서 지금 상승의 1, 2, 3등을 지금 말씀드리고 비교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같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탄력이 제일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비중을 실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자동차가 1등. 얘를 제일 많이 사야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1억 원을 살 거면 자동차에다가 40, 50% 때려 박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랜다. 기아차, 기아차. 자꾸 종목을 얘기하네. 현대차, 기아차 살 거예요. 그래서 네, 자동차, 2차 전지 쪽에다가 내려올 때 그 다음 비중을 잡아야 되겠죠. 한 30%. 그리고 반도체가 한 20%. 이렇게 비중 잡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종목 고르실 때 앞전 얘가 반등이 나올 때 세게 올라온 놈을 비중을 더 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도 오늘 절반 청산했습니다. 얘는 6,800원 무너지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바닥에 다 잡은 거예요. 이 종목들 전부 다. 언제? 6월 말 7월 초. 여러분 다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도 바닥에 잡았는데 얘는 저렇게 많이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얘는 목표가 14,500원 정도 보십시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메타버스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행 레저나 게임 산업은 그냥 고만고만해서 공격적으로 하긴 좀 뭐하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 하나가 지금 뭐냐면 보험이거든요. 얘는 올해 연말을 바라보고 가을 겨울을 바라보면서 배당 플러스 알파를 보기에 되게 좋은 섹터가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주를 한번 살피시면 앞전 자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험이 언제 많이 올라가냐면 연말 연초에 되게 많이 올라가요. 보이실까요? 오케이.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가냐면 여기 여름장부터 해서 이렇게 가을에 이때 많이 올라가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계절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사가지고 한 9월 말 10월 초쯤 이렇게 팔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연말 전에 11월 말 12월쯤에 또 사면 돼요. 오케이? 예. 계절주는 이건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몰라요. 왜냐면 이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죠? 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하반기를 보고 사는 게 보험이다. 오케이? 네, 보험은 언제 준다고? 하반기. 그래서 장이 좋을 때 괜찮다라는 거 물리지 않아요. 이건 손에 안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건설줄 얘기 드리고 싶은데 건설을 계속 얘기 드렸던 건 가을을 보고 살아라고 이야기해서 건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2,900원에서 3,100원 사이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려서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은 조금 차익 실현 하시고 가시고요. 자, 종목을 좀 먼저 살필게요. 그러면 2차 전지 중에는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죠?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37만원, 8만원 밑에 사라 말씀드렸습니다. 반절 차익 실현하시고 앞전 고점 44, 45만원까지 보십시오. 자, LG화학입니다. 고점 넘고 있어서 그냥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절만 청산하고 나머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화콘덴서인데 힘 좀 약하죠. 얘는 적당히 차익 실현 하시죠. 탄력 약한 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전량 차익실현 하시면 좋겠어요. 탄력 약한 건 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죠? 예. 얘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윗꼬리 달고 음봉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슈 때문에 뜨는 거기 때문에 얘는 42,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보면 NC소프트도 좀 반등하려고 그러고 퍼러비스도 반등하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야금야금 반등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가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되는 목표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쯤까지 가져가셔서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바닥에서 모아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네, 네이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서 올라오신 분들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얘는 6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 할게요. 저희 57,000원, 56,700원, 58,000원에 산 거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62,000원대에서 반을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져갈 생각이고요. 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2,500원에 저희 70% 팔았고요. 남은 수량 96,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인데요. 41,000원에 산 건데 얘는 지금 저희가 45,000원대에서 반을 청산한 상태고요. 43,000원 건들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섹터가 건설주인데요. 제가 GS건설도 괜찮지만 누가 대장이다? 현대건설. 불쑥 탄력 좋죠? 그래서 GS와 현대 괜찮은데 그 중에 뭘 택할 거야?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현대건설의 비중을 더 시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문의됐던 게 성신장애하고 아시아시멘트죠. 그죠? 아시아시멘트는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000원 초반에 사가지고 밀고 가는 중이라서 지난번에 11,200원에 반절 청산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11,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 아니면 버팁니다. 아시겠죠? 아시아시멘트 저기 우리 효미 아나운서 갖고 계시죠? 주주신데 네. 지난번에 안 팔았던 거 반만 줄이고 나머지 끌고 가셔서 얘는 제가 톡방에 다 팔으라는 얘기 할 때까지 버텨볼게요. 다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아시아시멘트는 전량 차익 실현할 때 톡방에다가 사인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팔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좀 더 홀딩해 보세요. 자, 성신양해 오늘 양봉 섰죠? 제가 버텨볼게요. 아시겠죠? 버텨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제가 주도로 계속 모아라 했던 거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종목에 관한 얘기는 요즘 날짜 하나 더 빠졌다. 고려연인데요. 얘가 지금 45만 원대에서는 그냥 퍼 담아라 바닥이다라고 매일매일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네요. 예,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안전한 종목들이 정말 쌀 때 좀 야금야금 모아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잡고 천천히 사고 어떤 경우는 한 2, 3일 만에 매집이 끝나기도 하고 저는 거의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물옵션 같은 경우야 딱딱 타이밍 잡고 움직이지만 주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주식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잠시 후에 선물옵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유망한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좋은 섹터 종목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굉장히 자세한 타점과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이러한 현물 시장까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전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요 며칠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시장이 사실 현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상한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당 30%가 최대 수익입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이러한 상한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차트만으로도 30% 이상 100% 200%의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러한 선물 옵션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또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매매하신 차트 어제도 아니고 엊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매매하신 차트들로 오늘 그 비법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지금 톡방에 좀 많이 들어오셔요. 지금 제가 톡방에 올라오신 글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갖다가 대시게 되면, 핸드폰을 켜신 상태에서 갖다 대게 되면 제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보는 큰 시각의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그 시황을 못 봐버리면, 다시 말해 시황이라는 건 바람의 방향이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저기 태풍이 오고 있느냐, 이제 구름이 개이고 날이 맑아질 것이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행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그런 시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시장에는 2,400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2,4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경우의 수를 따지면 4,800개가 되겠죠. 그죠? 2,400개 중에 2,400개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4,800개 중에 우리가 어떤 걸 골라야 되지? 2,400개 중에 어떤 놈이 올라갈 거지? 지금 타이밍 맞는 게 뭐지를 고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선물이나 ETF, 주식이나 ETF를 가지고 손실이 안 나게 여러분께 말씀을 1년 반 동안 드려왔던 이유는 그것도 하락장이에요. 되게 많이 빠졌던 하락장인데 거의 뭐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났던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뭐 허다한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안 끼치며 끌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는 거죠. 이유는 선물 옵션입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선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준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요 위에서 장이 버티고 있으나 올라가는 장이구나. 그래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목표라고 부르는데 1차 목표 여기까지만 오면 이렇게 뒤에 밀리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만 오면 밀리는 자리. 여기 1차 목표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매수한 것에 대한 이익분을 청산한다. 그래서 매수와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반대로 장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방 방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하락하면 공매도 하는 거 아닌 이상, 대차매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하방 포지션에 진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매도 진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도를 진입해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상방으로 진입한다, 매수. 하방 진입한다, 매도.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선물은 그렇게 매수와 매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물이라는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종목은 올라갈 때는 매수 방향, 내려갈 때 매도 방향. 오케이. 방향성 아래, 위. 경우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개.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풋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는 나는 콜 옵션 사는 거야.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풋 옵션 사는 거야.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장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저희 방에 같이 매매하신 분들의 수익 결과예요. 보시면 9시 35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 1200만 원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벌죠. 근데 이게 적은 돈이냐 많은 돈이냐 다른데, 선물 옵션은 저희 방에는 뭐 작게는 1, 2천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 분부터 많게는 몇 억씩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이상도 계시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시간 한번 보세요. 9시 35분에 1200만 원, 여기 뭐 750만 원, 285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 440만 원, 630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770, 150 이런 식으로, 여기 300, 240 보실래요? 36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뭐 필명 중에 한 명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 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저는 뭘로 판단하냐면 옵션으로 판단을 해요. 자, 오늘 아침의 흐름을 잠깐 보실게요.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합니다. 선물 지수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흔들다가 혹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 수익을 언제 내냐면 9시 35분에 여기 찍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채팅창에 올라오신 거 보면 다 9시 35분, 36분 이거 시간대 보이세요? 35, 36, 35, 36, 37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저 첫 파동의 수익이 저만큼 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은 뭐 할까요? 선물 매수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걸려서 번다는 거예요. 3, 40분 만에 저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오전에 3, 40분이면 일당이 끝나요. 그리고 많이 해야 한 10시 반까지. 그 이후는 잘 안 해요. 밥 먹고 와서 쉬다가 놀다가 오늘 뭐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서 단타 한번 했다가 A씨 그만하자 11시에 밥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놀았어요. 금요일에서. 놀다가 12시 넘어가지고 여기 324 깨질 때 매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버텨가지고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을 견뎌가지고 여기 팔고 매매 끝. 오늘 매매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올라가는 방향 하나, 내려가는 방향 둘.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자, 옵션 차트 잠깐 보실게요. 옵션은 아까 올라갈 때 뭘 산다 그랬죠? 콜 옵션. 자, 기준이 되는 가격만 알면 돼요. 자, 콜 기준 가격 1.2. 12만 원. 이게 지키면 올라가는구나. 쭉 올라갔다가 어디? 1.8 찍고 밀릴 때, 여기서 더 못 가네. 8억. 간단하죠? 그러면 콜 옵션이 올라가려면 누가 내려가야 될까요? 풋 옵션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시소 게임이에요, 옵션은. 이렇게 시소 안에 이렇게 있어서 무게가 콜이랑 풋이 똑같으면 이 안에 이렇게 수평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대로 내려갈 때는 풋이 올라가면 콜 내려가겠죠? 그림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만큼의 수익을 낼 때 누가 죽는다? 얘 죽네. 그러면 풋옵션이 죽는 거 확인되면 나는 콜 들어가면 돼. 나는 상방. 반대로 장이 하락할 때 어땠죠? 얘가 찍고 나서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콜 옵션이 죽을 때 풋 옵션 사서 오후장은 하락을 수익을 내고 매매를 끝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시장은 상승 하락 둘 다 할 수 있는데 선물 옵션만 유일하게 상승 하락 둘 다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지금 장은요. 단기 반등장입니다. 한두 달 정도. 그 이후에 하락할 거예요. 선물 옵션 배워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있다가 장 빠질 때 나 주식 힘들어요. 망했어요. 하지 마시고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30분 만에 수익을 또 챙기셨습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폭을 수익으로 챙겨 가지고 있는데요. 자, 특히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고 계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가장 선호하는 장자방 전문가님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의 매매 전략들 매일매일 장중 실시간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매일 밤 9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